자, 10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난 거기 때문에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몰린 것들이 다 꽂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근데 그게 별로 난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뭔가 사람들이 몰린 것에 대해서 뭔가 나름의 이유나 좀 분석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따라가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 뭐 서울 가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다 글로 가니까 친구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이유 아닌가요? 1차원적인 이유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가면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고 누구 하나 날 도와준 사람이 없어. 돈이 많이 들어. 능력이 좋아야 돼. 그런 것들을 다 염두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냥 가면 뭐 갑자기 떡하니 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좀 그런 거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몰려 있는데 정작 아이러니한 건 네, 아이러니한 건 왜 여기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1차원적이기만 하잖아. 서울에 왜 왔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인프라가 좋으니까 너무 1차원적인 얘기야. 뭐가 좋은 게 있어 나쁜 게 있고 그런 건데 그것만 바라고 오기에는 너무 좀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오면 다 끝나는 거야? 아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너무 1차원적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면 좀 그런 게 많아. 비트코인 주식 같은 것도 왜 했냐 하면 내가 뭔가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해서 될 것 같아서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하니까 해보라고 하니까 요즘에 대세인 것 같아가지고 인기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왜 드라마 있죠 우영 이거 왜 보냐고 하니까 요즘에 인기 많아서 대세라서 요즘 이거 모르면 뭐 간첩이다 무슨 간첩이야 근데 막상 그 몰린 것들을 따라하고 내가 해보잖아 그럼 별거 없어 여러분 별거 없다니까요 그 예속당 중에 그거 아시죠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 속담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이거 한국인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거야 뭐냐 하면 한국인들은 소문났다고 하면 다 뛰어들어요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한국인은 소문났다고 하면 이게 잔치인 줄 압니다 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번 말은 뭐냐 하면 네. 소문나서 잔치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알고 보니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곱씹어 보면 먹을 거 없는 건 잔치가 아니잖아. 보통 잔치는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 뭔가 이렇게 잘 차려지고 뭔가 우리를 좀 대접해주고 생각하지만 대접도 안 해주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잔치인 줄 알았는데 잔치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따라하고 이유 없이 행동하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좀 살면서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응? 저기 몰린 사람들 중에 생각 없는 사람들 꽤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 없는 사람들은 저 몰린 사람 중에 생각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네. 생각 없이 1차원적으로 몰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나는 그래. 뭐 서울 가고 하는 건 좋아. 내가 얘기했죠. 서울 가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정말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고 서울에 가서도 내가 오래 살아남을 있을 만한 어떤 나만의 아이템이나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 가도 돼요. 그리고 돈이 있던가 부모님 푸시가 있던가 맞잖아요. 이게 그냥 서울에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다고 칩시다. A는 부모님한테 물어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뭐 보증금도 겨우 빌려가지고 어떻게 그냥 남들 서울 가니까 서울 따라갔어. 가가지고 직장을 구했는데 200만 원대 돈을 받아요. 예. 그걸로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해결을 해. 그럼 B라는 친구가 있어요. B라는 친구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예, 서울에서 알아주는 어떤 그런 IT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좀 살아가지고 부모님이 너 서울 가면 돈 나가니까 우리가 전세는 구해줄 수 있다. 전세 구해줘요. 여러분 이게 출발선상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방에서 저 정착하는 사람 상당수는 다 월세예요 월세. 월세라니까요. 근데 월세 비싸잖아 여러분. 월세 나간 돈 아깝지 않나요? 지방이라 해도 월세 아깝지 않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월세 따로 그 관리비 따로 아닙니까? 월세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 관리비도 꽤 많이 나가잖아. 어? 여기가 열심히 일해도 뒤로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요. 내가 서울에서 뭔가 직장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서울에 간다고 직장을 한 뭐 200만 원 초반대 돈을 받는다고 치면 그 돈을 받았을 때 내가 나가는 돈과 어떤 지출 현황을 한번 이거 나름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돼. 충분히 돌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거 돌려봤을까? 안 돌려본다는 거죠. 일단은 빨리 서울 가고 싶어가지고 안 가는 데 쓰겠죠.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근데 세상은 너무 본능에 충실하면 안 돼. 생각해봐. 서울이 여러분 공업도시입니까? 산업도시입니까? 공업도시도 아니고 산업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뭐 수도기도 하지만 서울도 어떻게 보면 소비도시입니다. 맞잖아요. 쇼핑몰 많고 백화점 많고 놀 데 많고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돈 쓰라고 만든 곳이야. 어? 유마케님 안 그렇습니까? 서울은 돈 쓰라고 만든 곳이 많은 거예요. 대놓고 많은 거야. 유마케님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서울 가보면 벤치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가게 안에서 먹으라고. 앉아있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자판기도 없대 서울 가보면. 길가에 자판기가 없어요. 왜 자판기 없냐? 커피 마시고 싶어? 안에 가서 마셔. 돈 주고 5,000원 주고. 서울에 있으니까 내가 느낀 게 다리가 아파. 앉아있고 싶은데 앉아있을 곳이 없어요. 예, 네, 없어요. 기댈 곳도 없어요. 사람 무지하게 많아. 커피숍 무지하게 많아요. 다 뭐냐? 너 쉬고 싶어? 앉아서 저기서 돈 내고 주문하고 쉬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돈을 쓰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인프라잖아. 인프라예요. 그리고 돈을 쉽게 쓰기 좋은 곳이야. 이마케님 공감할지 모르겠지. 돈을 굉장히 쉽게 쓰기 좋은 것이. 왜냐하면 길 가다가면 아마 이마케님 공감하시듯이 신호등 같은 거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손에다 뭐 쥐고 있어요. 커피예요. 질 수 있는데 굉장히 많아. 당연한 것처럼. 커피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돈을 썼다는 게 남들도 돈을 쓰니까 이게 내가 과소비했다는 생각이 좀 덜 들어요. 그리고 길가에 가보면 배달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잖아. 엄청 많죠. 몇십 대가 막 신호등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그 보면 내가 배달사가 돈 많이 달렸는데 이런 생각이 덜 들게 돼. 왜냐? 나 말고도 시켜 먹는 사람도 많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이 낭비다, 아깝다 이런 생각 덜 가지게 돼. 위마켄이 공감하십니까 이거? 위마켄이 서울 사니까 김동진 서울 사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서울에도 이만큼 쓰는데 다른 지역도 이만큼 쓸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생각해야 돼. 사람들이 이미 몰린 곳은요. 네, 레드오션입니다. 거의 레드오션. 지금 서울도 약간 레드오션화 되고 있지 않나요? 너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몰릴 땐 괜찮았어요. 서울도. 근데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 비좁은데 또 사람들 온다고? 레드오션 되고 있어. 내가 사실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서울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서울이 지금 일자리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 원래 안 좋았는데 숫자도 떨어지고 있어. 서울이 지금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서울이 알바 구하기가 어렵고 알바를 장시간 동안 안 구해요. 이런 현상이 지금 좀 가속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 지금 알바비 그 임금 많이 올라가지고 주휴수당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14시간 이상, 그러니까 14시간 초과해서 일을 안 시켜요. 15시간 넘어가면 법적으로 주휴수당 줘야 되거든요. 돈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돈 주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14시간 일을 시켜요. 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14시간 일을 하니까 뭐 알바비 뭐 구할 수 있어도 돈이 안 돼, 이게. 한 군데서 오래 일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맞잖아요.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돈이 안 돼. 그래서 서울이 문제가 지금 엔잡러들이 천국이 되고 있어요. 엔잡러들 천국. 예. 네. 엔잡 특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엔잡. 물론 지방에도 엔잡이 있긴 한데 서울이 유독 많아요. 어제 제 방송에 오셨던 뭐 어제 아니죠. 어제 아랫게. 그분도 엔잡 하고 있었죠. 일주일 하루 쉽니다. 주말이 없어요. 예. 그런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낮에 일하면서 주말에 뭐 택배 물류 창구 간다거나 당일치 알바한다거나 아니면 평일에 일하고 평일에 이제 낮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배달 라이드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서울에는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생활이 없잖아요. 내 생활이 없잖아. 안 그래요? 서울에 왔는데 뭐 서울 땅 구경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투잡을 하게 되면 아무리 서울이라 하더라도 투잡을 하게 되면 생각해봐. 투잡을 하면 집에가 자기 바쁘잖아. 뭐 서울 뭐 경복궁이 어떻고 뭐 광화문이 어떻고 뭐 남대문이 어떻고 뭐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씨 집에 가면 자야 되는데 다음날 출근 못 하는데 안 그래요? 투잡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씨 피곤해가지고 빨리 발 닦고 좀 샤워하고 뭐 간단히 챙겨 먹고 자고 싶지. 그래야 내일 일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서울에 지금 엔자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니까? 생각해봐. 일 끝나고 나서 또 일을 한다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지금 52시간 좋긴 하지만, 이 52시간은 직장 하나에 52시간이지, 모든 직장 다 합쳐서 통합적으로 52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직장 하나 맥시멈이 5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A 직장 52, 다른 직장 52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해도 합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서울 사시는 분들이 삶의 어떤 노동적으로는 더 팍팍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얘기해보니까 남자분들 좀 엔잡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 엔잡하려고 서울 온 거 아니잖아, 안 그래요? 엔잡하려고. 물론 뭐 서울에서 사업을 해가 돈이 좋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뭐 좋은 데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 근데 그런 분들 얼마 되지도 않아요. 대다수의 뭐 지방에 상경한 분들은 뭐 백도 없고 그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투잡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그런 투잡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경기도 어떻게 보면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뭐 서울이 집값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월세는 지금 안 떨어지거든요. 월세가 이제 올라갈 지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 힘들다 보니까 전세로 넘어가고 전세 대출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로 가게 돼요. 월세 수요가 많잖아요. 기존에 원래 살던 사람은 계속 월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지방에 상경한 사람들은 또 월세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지방에 상경한 사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 월세를 가야 되잖아. 월세 가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급한 사람들은 너네들이네.
니들끼리 한번 치킨 게임 해봐. 65리트니까, 못 버티겠다는 사람 나오든가. 그러니까 월세 맞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오징어 게임 당하는 거야. 오징어 게임. 어? 안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만 힘든 거, 젊은 사람들만. 사회 초년생들만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수익이 많아지길 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새 보니까 알바도 뭐 그렇게 많이 뽑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냐? 이게 내도션이 되어가겠다는가? 이게 뭐 비단 서울 살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많이 몰렸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 다 봤다는 거거든요. 다 봤다는 거야. 이마켓이 지금 구로구 살고 있다고 했죠. 구로구. 구로구가 지역적으로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뭡니까? 이마켓심이라고 해서 왜 여기 살고 싶을까요? 여기 동네질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욕심 부려가지고 좀 교통편 좋고 좀 뭐 치안 괜찮고 이미지 괜찮은 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에서 무리를 해야 되잖아. 예전 같았으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에 수요가 많아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내 어떤 형편 가지고 가려면 무리수를 던져야 되잖아. 맞죠? 나간 돈 많죠. 그리고 서울 보면 뭐 집값지도 않은 집 많잖아. 집값지도 않은 집. 말이 집이지 이거는 뭐 창고 개조해가지고 맞잖아요. 감옥이죠 감옥. 감옥 같은 집 많잖아. 핑계윤님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위마키님도 저 정도. 근데 위마키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위마키님도 막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진 않지만 위마키님 이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정도로 살고 있지만 만약에 버는 족족 다 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버는 족족 다 쓰는 게 있다면. 버는 족족.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하려는 생각을 좀 많이 계획을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지방도 힘들겠지만 서울이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런 거야. 지방 사는 서울의 어떤 고충과 어떤 역경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TV 같은 데서 그런 걸 안 보여주다 보니까. 뭔지 몰라. 그래서 항상 이제 맞아봐야 합니다. 실제 가가지고 이제 매운맛을 봐야만. 근데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 예측은 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난이도가 적당히 높은 게 아니라 좀 많이 높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뭐 가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몰리는 거는 좋으니까 몰렸다는 것보다는 이미 몰려서 가치가 떨어진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사람들이 몰릴만 하니까. 네. 몰렸다기보다는 우리나라 특성상 아무 생각 없이 몰린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탁대고 물렸다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무작정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몰렸다고 하는 것도 다 보면 잘 됐다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몰리면 다 좋은 건지 알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봐. 진짜 좋은 게 있는 건지. 정말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무조건 몰려있다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미 거기 몰려 있으면 이미 단물이 다 빠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기본적으로 몰렸다고 하면 인기가 많으니까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몰렸으면 내가 들어가면 빡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또 경쟁을 해야 돼. 그 안에 있는 몰린 사람들과 또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거기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사람들이 뭐 인기 많다 몰려있다 간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그냥 뭐 흐름이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내가 따라가도 될지 안 될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잘 생각을. 제가 봤을 때 걱정되는 그런 거야. 뭐 지방에 사는 사람도 걱정이 되겠지만, 그냥 서울 간다고 따라간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지금 단계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가뜩이나 서울에 경영고도서 많아진다고 나오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기가 막마다는 거예요. 따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얼굴도 못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또 도끼 물고 살아야 됩니다. 서울에 왔다고 그냥 뭐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놀기 좋다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살아가고 있다고 뭐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돈 나가는 돈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좀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연 저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이가 막 그렇게 엄청 많진 않은데. 예.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예. 있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이렇게 돈 쓰고 다닐 때가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한 얘기를 너무 기분 나쁘게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 돈 관리 잘 하시고요. 돈 관리 잘 하시고, 어떻게든 일하시고, 예. 그 좁디 좀 원룸 탈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좀 힘들면 좀 외곽 같은 데 나와 사신다거나, 예. 그렇게 좀 자신만의 방법을 좀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